네, 안녕하세요. 영화 판도라의 기자 간담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네, 잠시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을 오늘 좀 이색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제 직업을 좀 살려주기를 바라는 부탁이 있어서 뉴스처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영화관에서. 자, 2006년 괴물, 2009년 해운대, 2012년 연가시, 그리고 2016년 부산행과 터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한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난 영화 중에 세 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난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뜨겁습니다. 부산행, 터널 등 2016년 흥행 코드 역시 재난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016년 대미를 장식할 국내 최초 원전 재난 블록버스터 판도라가 공개됩니다. 연가시로 재난 영화의 진가를 선보인 박정우 감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원전을 소재로 한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제 오후 8시 33분에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이 오늘 하루 종일 이슈였습니다. 규모가 역대 5번째로 컸던 데다가 비교적 육지에서 멀지 않았고 또 지표면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강력한 진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요즘 뉴스다운 뉴스를 볼 수 있는 뉴스룸의 한 장면. 이건 팩트죠. 그리고 요즘 이 와중에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분은 저의 그 잠재력을 봐주신 네, 그런 선배이십니다. 이 와중에 친분 관계를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한반도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후에 이 경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영화 편집본을 가지고 모니터링 시사에 참여한 관객 180명 대상으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 사건과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영화 판도라 관람 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4%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답을 했습니다. 자, 특히 실제 상황처럼 현실감 있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관람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 판도라가 다루고 있는 소재의 어떤 시의성에 관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또한 모니터 시사 후에 관객들로부터 아주 높은 만족도와 추천도를 받았는데 이들의 감상 후기들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본 재난 영화 중에 가장 현실감 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경각심이 높아지면 좋겠다 등의 메시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주변에 적극 추천하겠다. 꼭 흥행했으면 좋겠다 등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이 사전에 원전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키워서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관객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바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 판도라에 대한 아주 기분 좋고 깜짝 놀랄 만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세계적인 기업 넷플릭스가 판도라에 대한 월드와이드 배급 체결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이 한국 영화의 글로벌 판권을 사전에 구매해서 전 세계 배급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라가 국내 최초로 원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또 부산행을 잇는 재난 영화로 올겨울 관객들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12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가쁘게 오랜만에 뉴스처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재난을 다룬 판도라. 앞서 저희가 이제 판도라의 아주 강렬했던 티저 예고편 보여드렸는데 잠시였지만 정말 블록버스터급이다. 그리고 충무로의 내로라 할 만한 그 연기파 배우들이 굉장한 열연을 펼쳐 주셨던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배우분들 또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배우분들이 직접 밝히는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열연을 펼쳤던 그 장면이 담긴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뭐 굉장하죠. 예,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판도라의 주역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정우 감독님, 배우 김남길 씨, 정진영 씨, 문정희 씨, 김대명 씨, 강신혜 씨, 김주현 씨, 유승목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잠깐 앉으셔서 인사하시기 전에 단체로 인사 한번 하시고 앉으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동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 네. 괜히 제가 떨리고 기분이 좋네요. 떨리고.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판도라 사실 오늘 이제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셨는데 감독님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소감과 또 배우분들을 각자 맡으신 캐릭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판도라 감독을 맡은 박정우입니다. 요즘 어떤 사건으로 모든 사회 이슈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시기에 그래도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처음 이 영화 시작할 때 이 자리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작한 영화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척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판도라에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철없는 친구인데 결정적일 때 사람의 인간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그때 찍으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복잡하고 좀 답답한 시국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소재 자체가 지진으로 인한 재앙이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인간의 이기심이나 자본의 이기심 때문에 그게 재난이 되고 단순하게 원전이라는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제가 된 노후 원전의 소장 역을 맡았습니다. 감독님 영화 중에 평섭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역시 그 감독님이 사랑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 이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아마 감독님이 책을 주신 첫 배우였던 것 같은데 캐스팅을 하시면서 받아보고 바로 이 영화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투자와 그런 것이 완결이 안 될 시점이어서 근데 이게 과연 투자가 될까 그리고 무사히 개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화 속에서만 그려질 것 같은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 무척 놀랍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 앞에 이 영화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또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드디어 이 자리에 오는 날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런 자리가 단지 설레기만 하지 않고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 조금 뭐 이상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판도라
작년 1년을 꼬박 넘게 촬영을 했고요.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저는 김남기 씨 같은 가족이에요. 어떤 분은 그의 여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쉽게도 저희 도련님이고 형수가 되는데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저희는 평범하게 그런 원자력에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평범한 시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피난하느라고 너무 애썼었고 저는 감독님과 더불어 두 번째 피난이고 두 번째 재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재난 영화를 또 찍으신다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 재난 전문 배우가 된 것 같지만요. 네, 아무튼 이건 또 다른 원전이라는 커다란 또 묵직한 이야기이고 또 지진이 얼마 전에 나서 현실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특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영화 판도라에서 제 역의 친구이자 발전소 직원인 길섬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우선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추운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화의 답이 되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판도라에서 옆에 있는 길섬 역을 맡았던 김대명 씨의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던 공씨 역할의 강신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배우가 똑같았을 거예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영화가 과연 이게 제작이 될 수 있을까? 제작이 된다 하더라도 개봉이 가능할까? 뭐 그런 염려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대본을 읽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늦었지만 개봉을 앞두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판도라에서 발전소 홍보 직원이자 제 역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판도라는 단순한 재난 영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랑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고요. 남겨진 원전 밖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배님들하고 촬영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감시 역할의 유승목입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게 참 굉장히 자긍심도 있었고 하여튼 뭉클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영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어질 줄 알고 좀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판도라가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의식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셨는지 좀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연출을 맡으신 박정우 감독님께 판도라란 이런 영화다 좀 소개를 한번 들어보죠.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간단하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지진과 원전 사고가 벌어지고 그걸로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 재난이 재앙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사실 이 소재가 뭐 워낙 우리가 현실감 있게 다가올 정도로 뭐 최근에 지진도 있었고 그만큼 뭐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원전 위험성에 대한 그 의문, 문제 제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판타지 같지가 않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배우분들이 이 영화가 진짜 만들어져서 개봉까지 갈까? 그리고 이 자리가 와서 또 기쁘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좀 오래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2013년 시작해서 지금 후반 작업까지 해서 12월 개봉까지 4년? 네.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된 계기 이유는 있을까요? 그 일단 저기 그 책을 좀 오래 썼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는 특히 자료 조사나 그 책 쓰는데 그 사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이 자료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뭐 기사들 정보들을 다 접하느라고 그 한 책 초고를 뽑을 때까지가 한 1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사전 워낙 큰 작업이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준비하는데도 그리고 촬영하는데 한 1년 반 넘게 걸렸고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할 때도 예상했지만 이 영화는 저희가 다른 영화처럼 뭐 장소를 협찬을 받거나 협조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거대한 시설들을 저희가 다 뭐 짓거나 CG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엄청 길었고요. 그리고 뭐 또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워낙 그 현장 자체가 재난 상황이어서 배우분들의 그 대사를 거의 후시를 했어요. 그래서 후반 작업이 보통 영화보다 꽤 오래 걸렸고 뭐 세간에는 무슨 뭐 외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봉 시기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위기는 그냥 스스로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개봉 시기를 못 잡고 막 그러지는 않았고요. 후반 작업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시국이다 보니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취재하고 뭐 워낙 팩트 체크 같은 거죠. 그거 하시느라고 1년 정도를 소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장 취재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뭐 제공을 해줄 리도 없고 그 내부 이런 건 취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희 영화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걸 저희가 상상력으로 구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구조나 이런 거는 그런 자료들은 많아요. 이제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영화의 가능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발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비슷한 것들은 많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영화는 진짜 현장에서 찍은 것 같은 현실감이 있어야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필요한 이 대중에 알려진 이런 정보들 자료들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발전소 그러니까 취재를 가셨어요.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거기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잘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워낙 그 방사능이란 위험이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저 진짜 네. 깊은 곳은. 근데 이제 외국의 필리핀에 가면은 저희 고리록이랑 거의 똑같이 지어 놓은 발전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일반한테 관광 상품으로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장 비슷하게 네. 구현을 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진짜. 김남길 씨는 이제 원전 소재로 한 이 영화로 스크린에 복귀를 하신 건데
뭐 아까 잠시 영상에 판도라 시나리오 처음 접했을 때 재밌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처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일단은 처음에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재를 떠나서 우선은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우 입장에서도 욕심이 많이 나는 영화와 캐릭터였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오는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기 때문에 경상도다라고 딱히 어떤 한 지역이라고든 제가 사투리를 배운 지역이 진해였네요, 여기. 네, 진해 지역에 있는 그 사투리 선생님한테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왜 특히 진해였어요? 사투리 선생님이 그냥 진해 분이셨어요? 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게 경상도 분들도 조금씩 사투리가 다르시다고 네. 그래서 근데 또 사실은 아무리 제가 사투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사시는 분만큼 자연스럽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욕심도 있었고 사투리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았고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나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누구나 다 봤을 때 다 내 얘기 같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나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감독님들이랑 또 주연 배우분들이랑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진영 씨는 아까 영상에 다른 작품들보다도 이 영화를 내 인생의 영화가 그러니까 인생의 영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영화라는 게 반드시 뭐 사회적 메시지가 진하게 담겨야 하는 것은 아니죠. 뭐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 책을 시나리오를 받고 생각했을 때 원전에 대한 원전의 문제, 원전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원전에 대한 정부와 많은 관계자들이 안이한 태도들을 떠올려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한다는 것은 제게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내 인생의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건데 뭐 제가 뭐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죠. 네. 문정희 씨는 박정우 감독님과 두 번째 인연이신가요? 연가시 이후에 아니요, 네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모든 저분의 작품 함께 하고 있어서 가족이 아니냐는. 박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가 스캔들만 나지 않았지 뭐 거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사실 저희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네. 처음 데뷔하는 바람의 전설부터 계속 영화를 함께 하고 있는데 재난 영화로선 두 번째고요. 네. 호흡은 잘 맞으시겠네요. 뭐 네. 호흡을 가족끼리 논하는 건 이제 불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감독님은 이런 재난 영화 저희 연가시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 또 출연진 분들이 계시지만 그걸 통솔하고 그 컷을 하나로 만들어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이런 속에서 그 장면을 연출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연가시 때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지만 배우들도 그랬고 이번에 이거 어떡하지? 전 한번 해봤으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었어요. 스케일이 너무 컸던지라. 근데 사실 연가시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공기도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무언가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 재난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되게 조율을 잘하시는 우리나라의 재난 영화를 저렇게 찍으신 분은 없으실걸요. 확실하네요. 네. 네. 다음 재난 영화에도 아마 캐스팅 하시지 않을까 다음에도 싶은 재난 영화 하실 거예요? 만약 하신다면 제 추측이었고요. 네. 김대명 씨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어떤 지점인가요?
일단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제 자신은 이걸 하고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였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이걸 좀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가 또 연기를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잘 해서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마음이 더 컸죠.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흥미롭겠다, 재밌겠다 이런 거보다도 좀 저에겐 좀 다른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강신일 씨는 아까 그 김대명 씨하고 부자 관계로 등장하셨잖아요. 아버지로. 같이 작업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뭐 워낙 리얼리티 연기를 잘하시는 두 분이시라서 가족 같지 않았을까 싶은. 네. 예. 사실은 저는 누구의 아버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직도 좀 젊게 생각하고 젊게 살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박 감독한테도 나 아버지 말고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신은 그냥 그 시골스러운 아버지가 어울린다고. 아니 저도 굉장히 그 좀 도회적인 이미지. 예? 저도 이제 청와대 쪽 관리 쪽에서 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박 감독이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이게 부자가 잘 안 된다는 게 전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이 영화 하면서 형제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웃어서. 네. 그래서 아버지의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뻔뻔하시다고 지금 여기서 다른 분이. 김주현 씨는 선배님들과 같이 촬영을 하시는 거라 뭐 약간의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마음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정말 다 너무 좋으시게 잘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촬영했을 때 걱정했던 게 많이 없어지고 중간에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많이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팀워크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유승목 씨는 판도라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아주 남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작품에 참여하게 된 뭐 남다른 계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저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무 그렇게. 저는 솔직히 네.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건지 작품 제가 이해가 잘 안. 개인적인 관객들에게 네, 이 네.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 영화를 통해서는 하여튼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더 좀 깊게 알아볼 수 있는 토크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력파 스태프들이 참여한 판도라의 제작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이거 제작기 영상을 처음 보시는 건가요? 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 촬영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그 제작진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해주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판도라에 대해서 해시태그 토크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외모 포기. 네, 이거는 김남길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저 장면만 보더라도 외모 저렇게 해놨는데도 외모 포기가 잘 안 되는 네, 제 사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재도 많고요, 뭐 먼지도 많이 날리고 헝클어진 모습들을 연출을 했어야 됐을 텐데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뭐 외모 포기라는 얘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외모에 대해서 일컬어주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감독님 처음 뵀었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좀 지금 나오는 캐릭터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철도 없고 그냥 동네 옆에 그냥 바보 오빠 같은 느낌의 캐릭터라서 감독님이 그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서 그냥 편하게 연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요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메이크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픽복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이쁜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메이크업들은 거의 안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편하게 됐고, 또 감독님들이랑 여러 스태프들께서도 많은 지원이나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여배우로서 문정희 씨는 이게 아무래도 재난 영화니까 굉장히 힘들고 막 그 고통을 감내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기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사투를 벌일 때 그 표정 같은 것을 어떻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걸 상상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연gat이라는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실은 그 재난 상황이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재난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뭐 총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영화적 상황 자체가 그 슛 들어갈 때 촬영장은 정말 재난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요. 또 아이와 가족을 지켜야 하고, 또 저희 시어머니로 나오시는 김영애 선생님과 또 남길 씨의 여자친구를 또 두고 가요, 저분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피난 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어떤 평범한 주민 가족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죠. 네. 자, 시간 관계에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공부. 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정진영 씨의 사진도 보이고 정진영 씨가 가장 먼저 웃음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이 워낙 그 원자력 발전소 소장님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알고 계셨어야 했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 없으셨나요? 좀 뜬금없어서 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뭐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전식이 조금 필요했죠. 그래서 감독님이 추천해 준 책이 있었고, 또 기본적인 자료들을 배우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원전의 기본적인 구조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실태,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갔죠. 네. 근데 뭐 사실 영화 속에서 그거를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다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저희가 연기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최강 케미. 보통 남녀 커플을 이룰 때 최강 케미를 말하는데 남남 커플이 나오네요. 김대명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네. 이번에 절친으로 김남길 씨하고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 저희 영화에서 그 실제로도 동갑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 영화에서 동네 바보 원투를 맡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정말 아까도 남기 씨가 얘기했지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메이크업을 뭐 조금이라도 하고 위에다가 뭐가 이제 아파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장을 덧입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마 메이크업을 하지도 못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침에 나와서 이제 바보처럼 이렇게 하다가 촬영 끝나면 헤헤 하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완전 막 무거운 소재다고 막 소개를 해드리다가 갑자기 바보 원투가 나오는 아주 인간미 넘치는 그런 영화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희망.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해시태그 같습니다. 박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원전 사고라는 뭐 실제로 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뭐 원전 사고가 있었고 국내는 이런 게 없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초유의 재난을 설정하고 그 재난 속에서도 등장하는 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희망은 어떤 건가요? 만약에 제가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해결책이나 희망을 줄 만한 그런 탈출구가 없었다면은 이 영화를 만드는 건 말 그대로 관객들 겁주기 위한 공포 속에 몰고 겁주기 위한 진짜 상업적인 영화였을 건데 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판단하기엔 지금은 그래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재난과는 달리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 다음 수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년 걸린다고 하고요. 예, 네. 그 되도록이면 그 사고가 나는 걸 막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자면 지금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시국 사건에 관련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제 영화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국민으로서는 너무 절망스럽고 이게 나라냐 막 이런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 김용옥 선생님이 이 상황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긴 한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른 것을 도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다. 저희 영화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 영화가 만약에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관객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또 저희 영화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절망으로 끝내지 않은 게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군요. 네, 마지막 네, 해시태그의 그러면은- 키워드처럼. 예.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여쭤볼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질문들을 오늘 참여해주신 기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 잠시 자리를 옮기고요. 질문 원하시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 네, 뒷부분에 마이크 좀 네. 전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김남길 배우와 김주현 배우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 김남길 배우한테는 뭔가 더 이 전작들 보면은 감정 연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해적같이 이제 코믹 연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연기에 주안을 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김주현 씨께는 그 영화 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엽기적인 그녀 캐스팅 번복 이후 이제 첫 공식 석상인데 뭐 심정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할래요? 네, 김남규 씨 먼저 네, 해주실까요? 먼저. 예. 예.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권혁 기자님.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어릴 때 했었던 연기하고는 조금 다른 연기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얼굴로 표정으로 오버를 해서 감정적으로 과하게 전달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내면적으로 그거를 담고 있는데 눈과 그냥 표정 그 눈빛 안에서 보는 분들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 많이 서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조금 더 감독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편안함에서 오는 감정적인 전달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격한 감정이나 센 감정들은 전달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거에 대한 좀 명확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보 동네 오빠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들 지금보다도 더 힘을 많이 빼고 편안함 속에서 관객분들한테 거부감 없이 다가가야 한다는 점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 고민 안에서 사투리가 사실은 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 사투리까지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뭐 그때 그냥 이러지만 제가 판도라를 찍을 때 칸 영화제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칸 영화제를 갔다 오고 나서 연기를 다시 할 때 박주영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칸 갔다 오더니 연기가 달라졌어. 뭐 다시 또 힘이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감독님이랑도 좀 더 편안한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주현 씨. 엽기적인 그녀라는 대국민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오디션을 처음 봤는데 캐스팅이 불발이 되고 나서 사실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제작사나 홍보사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를 만나게 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디 보이세요? 저 뒤쪽에 가운데 쪽에 계신 기자분에게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네, 스포츠한국 이동건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희 초창기에는 좀 유쾌하고 가벼운 작품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연가시 때부터는 좀 국가재난 상황으로 이런 관심이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화의 톤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늘 제 영화는 즐겁게 관심 있게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봐주시길 바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영가시나 이 판도라의 경우엔 그 재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유희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쿨하게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쿨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단지 이 영화를 대하는 저의 자세인 거죠. 좀 진지하게 이 영화를 대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이제 영화가 조금 무겁게 가고 지루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가상에 우리가 만들어낸 희생자들의 가상이긴 하지만 그게 저희의 도리자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얼마든지 제가 뭐 갖고 있는 그게 재능이라고 하면 또 재능일 텐데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작품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디 계신가요? 저쪽 가운데 분요? 네. 가운데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예, 무비라이징의 최재필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모든 비주얼들이 다 무서워 보이고 아주 굉장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공포스러웠던 부분이 대통령의 자포자기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번 시국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김양민 배우님이 보여줄 대통령은 이번 영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공교롭게도 제가 4년 전에 쓴 시나리오가 지금 뭐 지진이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어서 저는 혼자 스스로 저의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샤머니즘 혹시 그걸 좀 깜짝 놀라고 예지력? 있기는 한데요. 그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고 사실은 대통령을 우리나라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웬만하면 등장을 안 시키고 싶은 게 이 창작인의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전에 계속 배우분들이 다 이 책을 보고 이게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저희가 사실은 조금은 이 불행한 시절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창작인의 의무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대통령은 멋있게 만들면 비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들면 짜증나고 그런 인물이라 어느 쪽에다 붙일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두고 좀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심성이나 이런 건 국민을 걱정하고 뭔가 의욕적이긴 한데 주변에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을 이렇게 따돌린다거나 할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그 대통령이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거기까지. 네. 아무튼 대통령은 정말 힘듭니다. 감독님이 워낙 감독님이 그 그 사이다 얘기하신 것도 스타일이시라. 있잖아. 우리 저 감독님이 그때 4년 전에 쓰셨던 시나리오도 저희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던 건 감독님이 얘기하신 건 대통령을 그리기가 되게 힘드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신 대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제 대사 중에도 그 대사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예,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네. 놀랍습니다. 예, 굉장한 예지력을 가진 박 감독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자, 또 질문 계신가요? 네, 왼편에. 안녕하세요. 저 포커스 뉴스 조명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정진영 씨가 그 공부를 하고서는 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한 고민인지 원전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고민인지 사회 시국에 대한 고민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유승목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터널에서도 기자로 등장하셨잖아요. 근데 2016년 재난 영화에 모두 등장하셨는데 두 작품을 관통하신 분으로서 어떤 차별성으로 관객에게 판도라가 다가가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공부를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고민을 물어보셨어요? 그 사전에 아까 공부지. 배우분들이 스터디 하고서는 임하셨다는 말씀을 예. 해주셔가지고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번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우 전체에게 주셨어요. 아마 스태프들 같이 연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경수로 중수로의 차이도 알았어야 했고 영화 속에는 안 나오죠. 기본적인 원전에 대한 기본 스터디였어요. 물론 지금 한 2년 지나서 다 가물가물한데 그 자체를 모르면은 물론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야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은 원전이에요. 원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영화죠. 그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물론 관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재난 블록버스터인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현실화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진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다큐멘터리로 다가가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요즘 좀 놀라운 것이 뭐 다른 영화이긴 하지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거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되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더도 덜도 없이 현실이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감독님의 연구와 취재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거는 뭐 픽션이야 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제작진과 감독님이 배우들에게 그리고 전 스태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출연했던 영화의 인물 중에서 터널까지 보면 그래도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별로 없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 판도라에서는 그래도 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터널의 그런 재난 영화를 봤을 때 터널과 판도라의 사고 자체가 틀리지만 터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터널과 제가 이번에 또 이 재난 영화를 이제 터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영화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영화들에 참여한 것이 너무 좋고 판도라 영화를 통해서 터널 못지않은 정말 문제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독님 뭐 말씀대로 어떻게 안전하게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난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예 이쪽에 계시대요. 예. 네, 브리치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배우분 중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그 화면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지어서 그 안에서 촬영한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속에서 촬영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김대명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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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전을 이제 지어놓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 안 실제 구조도 이제 구현해서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전 스태프들이나 이제 배우들도 직접 발전소에 가서 촬영을 하면 또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또 실제로 세트에서 촬영하면 또 의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몸이 아파가는 과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 남길 씨하고 저도 힘들었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더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많이 덥고 이제 의상이 무거운 의상도 많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예. 네, 저 한국일보의 강은영 기자인데요. 저 감독님이랑 정준영 씨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현 시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뭐 블랙리스트든 뭐든 뭐 나오는 상황에서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이 재난 영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봐왔듯이 무능력한 정부를 꼬집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주안점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 터널도 그렇고 부산행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느끼신 게 왜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됐을까? 그 뭐 현 시국과도 조금 배치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용기랄까요?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준영 씨는 아까 처음에 이 책을 받자마자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블랙리스트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영화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또 궁금해요. 그리고 잠깐 그 강신희 씨께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가슴에 문정희 씨하고 김대명 씨하고 세 분이서 세월호 배지를 좀 달고 오셨는데 좀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이 원전을 소재로 삼고 영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 시초는 영가시라는 재난 영화를 준비할 때 이제 재난 영화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다른 여러 유형의 재난에 관련된 정보나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원전 재난이라는 게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한테 이거는 꽤 이제 영화인 감독의 창작인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재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가시를 촬영하고 이제 만들고 그러는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라면은 뭔가 우리나라도 바로 이웃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으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다시 점검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오히려 원전을 더 많이 짓고 외국에 수출하고 막 주요 정책 산업으로 막 키워나가는 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감독으로서 지금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들 이런 소재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자체 검열을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세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더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다른 재난과는 달리 이 원전에 관련된 얘기는 꼭 한 번은 이 사고가 벌어지는 이후의 상황들이 좀 접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 모든 관계자들은 단순히 그냥 이 영화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외에 어떤 작은 사명감 그리고 이 영화의 의미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른 영화에 비해서 조금씩은 다 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좀 전투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독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불러놓고 같이 죽자고. 집에 여러 죽을 각오로. 뭐 이 영화를 그래서 감독님 모르겠는데 배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한 적은 예산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만드는 영화면은 어떻게든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또 하나의 약속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영화의 전 면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은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했고 과연 저희 배우나 감독님 또 제작사보다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투자를 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더 컸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했고 이번 영화가 뉴에서 투자 배급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건 뭐 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할지도 모르지만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후에 좀 힘들었던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좀 걱정을 했던 거죠. 불행한 일이죠. 어떤 작가와 창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떠올리는 사회는 정말 못돼 먹은 사회죠. 그런 일이 오늘날 횡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일입니다. 다행히 숨겨졌던 많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염려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커졌네 얘기가. 좌우지간 사상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오늘 이거 영화 기자 간담회인데 완전 100분 토론하는 분위기. 그러게.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쓰고 연출을 했고 저희 배우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신일 씨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네. 한 2년 전에 그 연극을 하면서 한국 현대 정치 현실을 그러니까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관련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사건이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도라는 영화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들 때는 지금과 같은 사회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언제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영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판도라 영화로 봐주시고 사실 영화에서는 가족의 인간애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인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인간들이 앞서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인간애를 드러낸 인간 승리의 영화로 봐주시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서 좀 더 건전하고 온전한 사회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렀고 조금은 무책임했고 한 조금은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한 반성의 의미,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워낙 소재가 무게감이 있고 또 중대성이 있고 또 시국과도 맞물려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해하셨고 또 그동안 고민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마음속 깊이 전달을 해주시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그 7분의 배우분들에게 전부 다 그 마지막 인사를 듣고 싶지만 그동안 인터뷰 내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걸로 가름하고요. 마지막 인사는 감독님이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과 또 앞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관객들에게 마무리 멘트 희망적이고 힘차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잡아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언하건대 저희는 보통 늘 영화 이런 자리에서 저희 엄청 고생했고 그 고생의 대가로 영화를 좀 잘 봐주십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고생은 했지만 어떤 영화든지 다 고생은 그만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크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로 어떤 제 의도로 저희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거지만 대중의 관심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바꾸고 또
대중이 또 관심을 얻으려면 또 언론이 또 대중들에게 사실을 또 전달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매김해지면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는 그래도 감독으로서 다른 재난 영화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요. 다른 재난 영화는 객석과 무대의 거리만큼 떨어진 그 간격을 느끼면서 보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저희 재난 영화는 그 객석과 그 스크린의 거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본인의 이야기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담았던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의 가장 심정입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무겁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 용어로 좀 마사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제목이 판도라지 않습니까? 판도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그 상자 속을 열었을 때 호기심 때문에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불행이 튀어나와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다고 하는 설화인데 거기 잊고 있었던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희망이 같이 들어있었다 합니다. 전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온갖 불행이 있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니 많지. 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좀 끔찍한 무서운 세상을 그렸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을 여러분들 같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과 그 마지막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장르를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은 모두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등장해 주세요. 네, 배우분들도 좀 나와주세요. 한 분씩, 예, 먼저 한 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남길 씨.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이번엔 왼편.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진영 씨.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럼 왼편도. 문정희 씨. 정면, 오른쪽, 그다음에 왼편도. 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왼편. 네, 감사합니다. 강신일 씨. 네, 오른편. 왼편도 한번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주현 씨. 네, 오른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승목 씨. 오른편도 한번 봐주실까요? 왼편.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도 모두 다 함께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앉으셨던 그 순서대로 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모두 우선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그다음에 오른편. 오른편이요. 예. 그다음에 왼편도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 촬영은 판도라 파이팅 하면서 다 함께 또 외치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판도라 7인의 배우와 감독님과 함께한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박혜진이었습니다. Hessens Glück, Funkstätter.